감회가 새롭다. 마지막 모의고사 해설이네요. 생명과학 마지막 3월 모의고사 해설. 이제 매월이 마지막이겠지. 3월 마지막, 5월 마지막, 6월 마지막, 9월 마지막. 자, 일단은 3월은 항상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3월이 어려웠던 적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뭐 신유형도 없고요. 뭔가 꺼림직한 문제도 없고요. 일단 등급 컷은 EBS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1등급 컷은 45점, 2등급 컷은 40, 3등급 컷은 34, 그죠? 4등급 컷 26. 좀 비교적 균등해요. 화학에 비해서 조금 균등합니다. 화학에 비해서. 화학은 너무 갭차 크더라고요. 뭐 41, 40인가? 42, 뭐 37, 뭐 갑자기 3등급 컷이 26으로 내려가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또 설명도 드릴게요, 그것도. 자, 얘는 일단 생명과학은 만점 기준, 그러니까 50점 원점수를 맞으면 만점 표준 점수가 73점이었습니다. 73점.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물리, 화학, 지구과학 전부 다 만점 표점이 76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이 제일 낮다. 생명과학이 제일 낮다라는 거는 생명과학이 제일 쉬웠다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평이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생명과학 쪽에 의대를 지망한 학생들이 많이 몰려요. 그러면 그 애들은 잘 본단 말이야. 그러면 모두가 잘 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시험의 난이도는 낮은 걸로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그게 표준 점수에 반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학생들이 어려워서 많이 틀렸을 때 그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고 만점 표준 점수가 높아지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반대인 거죠. 그래서 물리나 화학, 지구과학 쪽은 좀 이제 별로 그렇게 최상위권들이 많이 몰리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근데 아직 재수생이 안 꼈으니까 그것도 몰라요. 재수생이 안 꼈기 때문에. 어쨌든 얘는 이제 만점 표준 점수 73점이고 이것도 뭐 그렇게 낮은 건 아닙니다. 73점이라는 게. 근데 이제 여기서 재수생이 만약에 꼈다라고 한다면 조금 보정이 되겠죠. 감히 예상컨대 얘는 43점 정도로 이제 낮아지고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는 거죠. 미안해요. 47점 정도로 높아지는 거고요. 한 2점씩 높이면 돼. 얘 한 43점 정도 돼요. 2등급은. 왜냐면 1, 2등급 라인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많이 몰려 있고 3등급은 분명히 한 39점 정도 나와요. 수능 가면.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갈수록 등급컷이 더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정도로 이제 보정을 하면 되고 만점 표준 점수는 한 70점 정도, 70에서 한 69, 이 정도로 이제 산정이 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쵸.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도. 그 이외에 뭐 특이사항은 없음. 마지막이다 보니까, 뭐 특이한 점이 발생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평이하게 갈 거예요. 네. 요양 분석 그대로 해볼게요. 모의고사 해설은 모든 문제를 다 해설을 해드립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그래서 볼게요. 1번. 자, A는 기억, 줄기 안에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어 건조한 환경에 서식하기에 적합하다. 이건 생물의 특성 중에 적응과 진화에 해당하는 거죠. 적응과 진화. 적응과 진화. 근데 적응에 조금 더 해당하는 거고 환경이라는 게 들어가면 적응이 되죠. 적응. 그 다음에 니은 서식지가 파괴. 이건 뭐 생물의 특성으로 말하는 건 아니죠. 서식지 파괴. 자, 일단 기억 A는 세포 당연히 구성되어 있고 니은 기억은 적응과 진화 맞고요. 디귿 서식지 파괴는 당연히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죠. 정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면은 이 결핵과 독감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핵 같은 경우는 세균에 의한 병원체 감염이죠. 그 다음에 독감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이렇게. 맞죠? A와 B는 모두 기억을 갖는다. 유전물질이나 단백질 같은 게 되겠죠. 일단은 세균은 세포인데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죠. 그냥 단백질과 유전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단백질 아니면 유전물질이 돼야 돼요. 자, 기억 틀렸죠? 요걸 봐야 되는 거. B가 세포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A, B를 나눠보면 얘가 이제 B가 되고 당연히 얘가 A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기억 틀리고 니은 맞고 그 다음 B가 일으키는 질병의 치료에 항생제가 이용된다. 세균의 치료에 항생제가 이용이 되죠. 항생제 치료.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포식자가 있을 때 A의 머리 뒷부분에 가시가 돋아있는 것을 관찰하고 포식자가 감지되면 가시를 형성할 것이다.
A는 이제 포식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뉘는구나. 그래서 포식자가 있을 때 가시가 돋는다. 이 얘기 있죠. A가 들어있는 수조 1과 2를 준비하고 한 수조에만 포식자를 넣었다. 그럼 포식자가 있는 쪽이 뭔가 조작 변인에 해당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1과 2에서 가시 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1에서만 가시를 형성했다. 그럼 가시가 나온 곳이 당연히 포식자가 있는 곳이겠죠. 포식자가 없는 곳은 2, 대조군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기억 포식자를 넣은 수조는 2이다 틀렸고요. 조작 변이는 가시 형성 여부가 아니라 포식자를 넣었냐 안 넣었냐 뭔가 행위를 취한 거에서 변화가 있는 거 그거죠. 그러니까 니에는 틀렸고 그 다음에 라는 뭐 결론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결론 도출이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4번 혈중 티록신의 농도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의 피의 혈중 호르몬 기억과 니은의 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일단은 정상인보다 높다라고 했고요. 니은은 정상인보다 낮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원인은 갑상샘의 이상에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되거든요. 처음에 이제 시상하부잖아요.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으로 가고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 그죠?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오는 거를 이제 여기다 써보면 티록신은 여기서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 시상하부에서는 TRH,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TSH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요걸 좀 써놓고 가면 덜 헷갈리겠죠. 자, 일단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많음과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겨서 TSH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많음 중 하나고 기억과 니은은 티록신과 TSH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을 다 정리를 해봐봐.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정상인보다 많다면 당연히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TRH는 작아지고 TSH도 작아지겠죠. 그럼 TSH가 작고 티록신이 많은 거란 말이지. 이 상황은.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조건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겨서 TSH의 분비량이 정상인보다 많다면 티록신도 많아져야죠. 그러면 TRH만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적어지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 기억과 니은은 TSH랑 티록신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 둘 다 높으면 안 되는 거잖아.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아야 되겠죠. 그러면 요게 지금 맞는 상황인 거죠.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그러니까 어디에 이상이 생긴 겁니까? 갑상샘에 이상이 생긴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많이 나오는 게 티록신이 될 것이고요. 적게 나오는 게 TSH가 돼야지 논리적으로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 P는 TSH의 분비량이 정상인보다 적죠. 많은 게 아니야. 기억 틀렸고. 순환계를 통해서, 뭐, 당연하죠. 순환계를 통해서 이동하는 거고, 니은 맞고, 티귿. 정상인에게서 혈중 니은의 농도가 감소하면, 자, TSH가 감소하면, 당연히 티록신도 감소를 해야지. 그러니까, 틀린 말이죠. 디귿은. 정답은 2번입니다. 해석이 됐죠. 이렇게. 네, 좋습니다. 자, 5번. 자, A에서 C는 대뇌, 척수, 그 다음에 뇌줄기. 자, 뇌줄기는 참고로 중간뇌부터 시작을 하죠. 중간뇌, 뇌교, 그죠? 그 다음 마지막 맨 밑에 뭐예요? 연수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를 뇌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 한번 하세요, 이렇게. 자, 뇌교는 B에 속한다. 그럼 B가 뇌줄기네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A에서 C 중에 첫 번째 힌트죠. A에서 C 중에 A에만 기억에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A에만이라고 했는데, 자, 일단 생각을 해보면, 대뇌는 자율신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 이런 거 나온 거 자체가, 이게 신경이 두 개라는 얘기고, 이렇게 뉴런이 두 개라는 얘기는 자율신경, 교감 아니면 부교감이라는 얘기잖아요. 신경절 이전, 신경절 이후 이딴 말을 하는 게 교감, 부교감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대뇌는 탈락이죠. 그럼 뭐예요? A가 그냥 말 안 해도 A가 척수가 돼야 되는 거야. 무조건. 왜냐면 척수는 교감신경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은 교감신경이죠. 교감. 대뇌는 애초에 자율신경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이미 썼잖아.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A의 후보는 얘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자동으로 대뇌가 C.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기억 틀렸죠? 기억은 교감입니다. 척수는 교감이에요. 척수는 교감. 자, 니은 B의 동공반사의 중추 중간내 있죠. 맞고요. C의 속질은 백색질이다. C는 겉질이 신경세포체이면서 회색질. 속질이 축삭돌기이면서 백색질이죠.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맨 밑에. 자, 일단 그 그림을 보면 기억은 개체군 내 상호작용입니다.
그리고 니은은 개체군 간, 군집 내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A는 기역과 니은 중 하나다. 뭔가 볼까요? 자, 같은 종의라는 말만 더 읽지 마. 같은 종이라고 했으면 그냥 개체군 내잖아요. 됐고요. 자, 디귿은 이제 가히 예시가 들어간대요. 오케이, 그럼 문제를 본다.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자, 기역 A는 기역이다. 맞죠? 같은 종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다음 니은 분서는 다른 종입니다. 그러니까 개체군 간이죠. 니은 맞고요. 호랑나비의 몸집 크기는 잘 읽어야 돼. 발생 시기의 유충의 주변 온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온도가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생물적 요소한테. 그러니까 이게 아니죠. 반대가 돼야죠. 디귿이 아니지. 그러니까 틀렸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7번 갈게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다. 자, 사람 몸을 구성하는데 A와 B는 배설계와 호흡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에서 날숨, 오케이, 호흡계. 뭐 읽어요. 더 이상 읽을 게 없잖아. 날숨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호흡계죠. 그 다음에 B, 오줌을 통해서, 이거 당연히 배설계겠죠. 자, 기역은 뭐 요소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기역 A는 호흡계이다. 대장은 어디에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소화계니까요. 니은 땡, 디귿.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합성이 되죠.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말. 정답은 3번이 되겠다. 됐죠? 8번. 자, 에너지 양이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돼. 에너지 양은 갈수록,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니까, 이거를 맨 아래에 있는 생산자를 그냥 이 에너지 양의 상대값 1000 이렇게 맨 아래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는 누군가 있겠지. 아, 근데 몰라. 지금 기역인지 니은인지. 그러니까 일단 1차라고만 써놓을게요. 1차.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그 다음에 3차, 이렇게 되는 거잖아. 2차 소비자의 에너지형이 A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기역과 니은이 얘네 둘 중에 하나인데, 에너지형이 상위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니까 당연히 얘가 100이 되고 얘가 3이 되겠죠. 100과 3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니은이고, 얘가 기역이 될 것이고.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은 기역 2, 니은 의 2배다. 자, 니은은 에너지 효율이 나오죠. 전 단계분의 현 단계니까 니은의 효율은 10%입니다. 그럼 이제 기역이 20%가 돼야 되기 때문에 A분의 3 곱하기 100이 2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A는 15가 된다. 이렇게 이제 암산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됐나요? 자, 기역 틀렸고요. 기역은 3차 소비자고요. 니은 A는 15 맞죠? 계산한 결과에 의해. 그러니까 생산자에서 니은으로 유기물이 이동한다. 유기물은 항상 이동하죠. 영양 단계에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9번부터 조금씩 신경이라는 걸 써야 되네요. 생각 없이 풀 수는 없는 문제들이야, 이제. 자,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일단은 바로 이제 뭐가 떠올라내려면 이런 거 보면 그냥 핵상 먼저 써볼까? 바로 그냥 핵상 먼저 써볼까가 나와야 됩니다. 핵상 먼저 써보자. 일단 문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 오케이, 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표는 사람 피. 오케이, 같은 사람 거다. 그 다음에 1에서 3는 쥐연기세포 가로부터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기의 세포이다. 중기라고 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중기는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야 돼요. 그러니까 짝수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0, 2, 4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0, 2, 4 숫자들 중에 하나만 나올 수가 있겠다. 무조건 짝수입니다. 자, 그거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상 파악하는 법 아시죠? n을 파악하는 거 있다가 없으면 n입니다. 무조건.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몰라. 근데 얘도 모르죠. 얘도 몰라요. 이렇게. 근데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이 세 개를 더했는데 8이다라는 거는 반드시 4 더하기 2 더하기 2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4가 누군지는 모르지. 근데 일단 짝수를 더해야 되고요. 그 다음 3개를 더해서 8이 되려면 4, 2, 2. 그래서 내가 4자가 보이면 무조건 뭐라 그랬습니까? 2n이라고 했잖아. 동형접합이면서 2n이다. 그러니까 2n이라고 표시가 된다고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보시면 분명히 그러면 이제 있는 거거든요. 이 세 개 다 있는 거야, 얘는. 라지 A도 있고 스몰 b도 있고 스몰 b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2라는 숫자를 보면 2, 0, 0 조합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두 개나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없으니까 얘는 n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네 라지 A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있는 그대로 그냥 2, 0, 0이 돼야 돼요. 2, 0, 0.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가 동형접합인지를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이게 세 개 중에 하나가 4인데 동형접합은 어느 세포에서든 무조건 반드시 1 이상 존재를 해야 돼. 1 아니면 2 아니면 4예요. DNA 상대량이. 근데 없을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라지 A가 있기 때문에 얘는 원래 라지 A가 동형접합이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지 A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핵상이 이제 N인데 라지 A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 2겠죠. 일단 2. 그럼 나머지가 4가 되면 안 되잖아. 동형접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2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이제 그대로 그냥 4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는 거. 됐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 이렇게 분해해서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얘는 라지 B가 없으니까 스몰 b가 있겠죠. 라지 B가 있을 때도 있고요. 그럼 얘 유전자형이 원래 라지 B 스몰 b라는 얘기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몰 d가 없다라는 말은 라지 D가 있다라는 얘기죠. 둘 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성염색체, Y염색체 있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염색체라고 했으니까 스몰 d가 없으면 반드시 라지 D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라지 D도 있고 스몰 d도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형은 라지 D, 스몰 d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형이 바로 밝혀지게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일단 기억 니은을 이제 밝혀줄 건데, 기억 니은은 스몰 a, 라지 D, 스몰 d 중에 하나래요. 스몰 a, 뭐야? 라지 D, 스몰 d. 스몰 a는 원래 없어요. 그죠? 스몰 a는 원래 없잖아. 그지. 어? 스몰 a. 근데, 이게 잘하면, XXX니까 스몰 a가 돼도 말이 되긴 하네요. 그죠? 그럼 스몰 a가 무조건 여기서 안 된다고는 말을 못 하겠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누구를 해볼까? 일단은 얘네 둘 다 스몰 d는 안 된다. 그죠? 왜냐면 여기를 보세요. 이 두 개를 딱 보세요. 이렇게. 그치? 여기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스몰 d일 수가 없어, D는. 그죠?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스몰 d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스몰 d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은 스몰 d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맞지? 그러니까 이거 아닌 거죠. 그럼 얘네들은 스몰 a나 라지 d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핵상이 n일 때 라지 a가 있으면 뭐 당연히 없는 게 스몰 a가 될 수밖에 없죠. 스몰 a 원래 없으니까. 그지? 나머지 하나가 라지 d가 되는 거예요. 끝났네요. 자, 기억 니은은 스몰 d이다. 라지 d죠. 니은 원에서 라지 b의 DNA 상대량은 2이다. 이게 무조건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n이면서 하나 있으면 무조건 두 개죠. 당연히. 이게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맞고 그 다음에 D가 유전자형은 이거다. 맞죠? 정답은 느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극의 전달. 와. 오잉. 이렇게 좀 끊어볼게요. 자, 1, 2, 3는 A, B, C 중에 하나다. 항상 이런 식이지 뭐. 그죠?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요걸 좀 먼저 볼게요. 왜냐면 일단은 얘네들이 확실하게 점이 잡혀 있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자극 후 몇 초일 때 뭐 막전이가 얼마나 나와 있잖아. 근데 보시면 마이너스 80 같은 경우는 자극 후 3초예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자극 후에 1초입니다. 그러면 얘네 둘 사이의 시간 차이가 2초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이 둘 사이에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극이라는 것 자체를
D2에다가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먼저 받고 그 다음 얘가 받을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서든. 그래서 얘가 먼저 자극구 3초, 그 다음 얘는 이제 가는데 2초가 더 걸린 거죠. 그래서 2초 더 걸리고 나서 자극구 1초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의 시간 차이는 2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3에서는.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 얘 시간차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 시간이 4초잖아요. 전체 시간이 4초 기준인 건데 여기서 보시면 얘는 자극 후의 지점이겠죠. 자극한 지점. D2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70이죠. 자극 지점인데 자극 후에 4초니까 전부 다. 그러면 얘가 자극 후 3초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얘는 1초 걸린 거란 말이지. 1초. 맞아요? 그러면은 봐봐. 속도가 1 아니면 2라고 말을 했거든요. 1cm per millisecond 아니면 2cm per millisecond라고 했는데 지금 거리를 안 썼네. 이런. 자, D2, D3를 지금 보는 건데 만약에 얘는 생각해봐요. 이게 당연히 시냅스가 있어도 2초 걸려요. 없으면 더 걸리죠. 그러니까 2초 이상 걸려요. 이상. 여기를 이렇게 가려면. 그리고 속도가 2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1초죠. 근데 여기서는 1초 이상 걸리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1초 이상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는 1초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냅스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속도는 2라는 얘기예요. 시냅스가 없이 1초 동안 간 거리다. 그래서 얘는 시냅스가 없고 속도가 2cm per millisecond 정해주고요. 이해됐죠? 얘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2초거든요. 정확히 2초. 그치? 근데 웃긴 게 보면은 얘 거리가 얼마예요? 3cm. 그러니까 얘는 3cm를 2초 동안 간 거란 말이야. 근데 속도가 1.5인 애들은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속도가 원래 있는데 시냅스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린 거야. 그러니까 원래 시냅스가 없었으면 몇 초 만에 가요? 잠깐만. 그게 아니지. 3cm잖아. 3cm를 2초 만에 갔다. 그치. 맞죠? 그러니까 시냅스가 없다면 1.5초 동안 가야 돼요. 근데 얘는 2초 동안 갔다라는 얘기는 시냅스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더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B가 된다라는 얘기고 이 원래 속도가 2cm per millisecond다라는 얘기죠. 그럼 자동으로 얘가 이제 하나가 1이라며. 그죠? 두 개가 2고 하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자동으로 1cm per millisecond가 돼요. 다 해결됐나요? 이렇게. 맞지. 이렇게. 근데 이제 1, 2가 A, B인 걸 어떻게 찾을까요? 요거는? 1, 2가 A랑 C 중에 뭘까? 이걸 어떻게 찾을까? 1, 2가 A랑 C 중에 뭘까? 1, 2. 1, 2. 이걸로 볼까요? A에서 C가 마이너스 80, 0 플러스 30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이걸로 봐야 되나? 자, 일단 D2로 볼게요. 얘는 이제 B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속도 자체가 2기 때문에 1초 걸립니다. 그럼 얘는 자극 후에 3초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80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하고. 자, 지금 남아있는 게 플러스 30이랑 0인 건데. 플러스 30은 자극 후에 2초죠. 그리고 0 같은 경우는 자극 후에 1.5초 아니면 2.5초. 맞지? 그죠? 그러면 정황상 여기는 지금 2cm 거리인데 여기는 3cm거든요. 당연히.
그럼 얘가 일단 얘를 기준으로 하면 시냅스가 없다라고 치면 얘가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려야 돼? 시냅스가 없으면 5cm 가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5cm 가야 되잖아. 시냅스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그럼 5cm 가는데 몇 초 걸립니까? 2.5초 걸리죠. 속도가 2니까. 그럼 얘는 자극 후에 1.5초가 되니까 0이 돼야 돼요. 시냅스가 없다면. 그럼 자동으로 무조건 얘가 이제 플러스 30이 돼야 되고 이 D2에서 D1까지 가는데 2초가 걸려야 돼. 자극 후 2초니까. 그럼 맞아요? 속도가 1이니까 맞죠. 맞네요. 왜냐면 여기 D1, D2는 전부 다 없거든. 시냅스가. 그러니까 무조건 2초 걸려야 돼요. 그럼 맞잖아. 이렇게 딱 맞추면. 근데 반대로 하면 안 맞죠. 왜냐면 얘가 이제 자극 후 2초인데 그러려면 여기까지 가는데 2초 걸려야 되거든요. 그럼 속도가 2.5가 돼야 돼.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1 아니면 2니까. 아, 그러면 이거에 맞는 거 얘는 시냅스가 없는 애가 돼야 되는 거니까 다가 A가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 얘가 C가 되겠죠. 됐지? 자, 기억 3는 B다. 맞고요. 니은 B는 0이다. 틀렸죠. 플러스 30. 그 다음에 자극을 준 시간이 5초일 때 1의 D4. 자, 1의 D4는 A입니다. A의 D4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다가 자극을 주고 나서 얘가 여기까지 가는데 2.5초입니다. 그러면 자극 후에도 2.5초가 돼야 5초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극 후에 2.5초가 되는 거고 그거는 재분극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프상. 정답은 3번입니다. 기억 D. 됐니? 됐고요. 자, 11번. 자, 이런 그림 문제도 마찬가지로 색상 먼저 쓰라고 했습니다. 아, 이거 뭐 그림 그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간을 보시면 분체가 2개짜리고 모든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가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럼 얘는 XX밖에 안 돼요. 얘는 6이고 XX입니다. 그러니까 암컷이죠. 일단 이거부터 쓰라고. 문제 읽기 전에 써도 돼요. 자, 나를 보시면 홀수예요. 홀수? 아, 또 X랑 Y 중에 하나만 표시했다. 이딴 말 하겠네. 보니까 문제 보니까 맞죠. 마지막 줄에. 기억은 이제 상염색체와 기억을 나타냈는데 기억은 X랑 Y 중에 하나래요. 그럼 얘는 이제 보나마나 짝꿍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얘는 6이고 당연히 XY가 돼야 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수컷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달을 보세요. 달을 보니까 얘는 N은 2예요. 이렇게. 맞지? 근데 봐봐.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말이 안 되냐면 지금 있는 그대로 쓴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A랑 B 두 개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다른 개체죠. 근데 얘는 애초에 염색체 수가 다르니까 또 다른 개체가 나와버려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일단 얘네들이 확실하게 다른 개체인 거는 맞죠. 얘는 무조건 암컷이 돼야 돼요. 왜냐면 자, 다 일단 모양새가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6이 되면 안 맞는다라는 얘기는 얘가 지금 기억이 아닌 거야. 그래서 X를 애초에 표시를 안 해준 거예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기억해가지고 이제 Y 이렇게 표시할 수는 없잖아요. YY는 없잖아. 그러니까 기억을 표시해야 되는데 X는 애초에 표시할 그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있는데 표시를 안 한 거야. 그 말은 얘까지 가미했을 때 원래는 8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있는 그대로 둘 중에 하나 이 기억을 표시를 해줬으니까 얘는 표시가 안 됐죠. 뿅 이렇게. 그래서 5개밖에 표시가 안 된 거. 그러니까 표시가 안 된 게 X가 무언가 여기 또 하나가 여기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억 Y는 표시가 됐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2에는 8짜리랑 2에는 6짜리입니다. 그럼 얘는 원래 N은 2인데 그럼 2에는 4가 돼야 돼? 그거 없잖아, 그런 거. 왜냐면 두 개체로 나뉘어져야 되니까. 그럼 얘는 누구 거냐? 얘 거겠지. 왜냐면 얘는 지금 X가 있는 거야. 그래서 N은 2가 아니라 N은 3인 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얘 거, 같은 애 거야, 같은 애 거. 아, 이 나다가 같은 애 거라고요. 같은 애 거. 됐죠? 그 누가 A인가? 아, 써있네요. 동물 A의 세포 가와 동물 B의 세포 나라고 했으니까 얘가 A고요. 얘가 B네요. 이렇게. 자, 기억은 Y 염색체이다. 기억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나와 다의 핵상 같다. 다르죠? EN. 다르고 디귿 A의 체세포 분열 중기의 세포한 잠깐만. A라고 했으니까 얘입니다. 얘는 EN은 8이에요. 얘는 8이기 때문에 중기면은 요 모습이죠. 딱 이거죠. 이거 자체가 체세포 분열 중기입니다. X 염색체 몇 개? 2개.
그 다음에 상염색체 몇 개, 성이 2개니까 상은 6개. 그래서 3이 돼야 돼요. 틀렸죠. 정답은 1번입니다. 됐지? 네. 자, 12번 방어작용. 뭐예요? 비림푸구가 분화가 되면은 형질세포랑 기억세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그 형질세포, 기억이 항체를 만들 거고요. 맞죠? 그럼 이제 니은이 기억세포겠네, 그림상. 그럼 이제 기억세포가 2차 침입 때 형질세포랑 기억세포로 분화를 하니까네. 그래서 그 형질세포가 또 항체를 더 많이 더 빨리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그림이 지금 이걸 나타내는 거죠. 네. 자, 기억은 체액성 면역에 관여한다. 맞죠? 항체를 만드니까 체액성 면역이고요. 니은 구간 원. 근데 이게 자, 슉 이거면 지금 구간 원은 뭐 여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구간 원 이렇게 1차 면역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간 2는 2차 면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간 원에서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이런 거거든요. 비림푸구로부터 기억으로의 분화가 일어난다. 이게 1차잖아. 1차 때 B가 이렇게 분화가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원에서 맞고요. 그 다음 B가 구간 2에 니은이 있다. 있기도 하고 분화도 하죠. 근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기억세포는 원에도 있어요. 항체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형질세포가 있다라는 얘기고, 형질세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억세포가 존재는 한다는 얘기죠. 대신에 둘 다 존재를 하는데 분화는 2에서만 하는 거죠. 기억세포가 이렇게. 됐지? 정답은 5번. 네. 다음 13번. 뭐 세포 주기 문제네요. 자, S기 다음이라고 했으니 뭐 S기 다음에 기억 다음에 니은 다음에 디귿이라고 했으니 디귿 다음에 다시 S고요. 그럼 얘가 이제 G특이, M기, G연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나는 이거 뭐 후기 모습이잖아. 후기. 그러니까 이제 분열기죠. 나는 이제 이 안에 있겠죠. 니은. 자, 기억 G연기 아니고 기억은 G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시기에 나가 관찰된다. M기에 관찰되니까 맞죠. 디귿 시기에서 핵에서 DNA 복제가 일어난다는 이제 S기죠. S기. 디귿이 아니라. 디귿은 이제 G연기잖아요. 정답은 2번이 되겠다. 되었니? 네. 자, 그 다음에 14번. 14번도 뭐 그냥 생태계. 자,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유기물로 합성이 된다. 뭐 어쩌라고요. 식물은 암모늄 이온을 이용하여 핵산과 단백질을 합성한다. 이거는 질소 동화작용이죠. 질소 동화. 자, 기억 가에서 효소가 이용된다. 이거 전부 다 효소가 이용되죠. 물질 대사니까. 그 다음에 니은 가와 다에서 모두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합성 들어가면 동화작용이 맞고요. 그 다음 디귿 뿌리옥 박테리아는 질소 기체가 기억으로 전환된다. 과정에 관여한다. 그 질소 고정이잖아. 질소가 암모늄 이온으로 바뀌는 게 쓸까요? 허전하니까. 이게 질소 고정이잖아. 뿌리옥 박테리아. 이게 진짜 역 같다. 왜 역 같냐면 너희 다음 교육 과정에서 이제 생명과학을 지금 내가 2학년 가르치는 애들인데 용어가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아세요 혹시? 생명과학? 이거 그러니까 기관계 통합적 작용 그 파트가 조금 더 확장됐어요. 확장됐는데 많이는 아니고 그거 있잖아. 왜 우리 그 호흡계에서 산소가 들어오면은 여기는 지금 시험에 안 나왔는데 처음에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어디로 가요? 산소가? 코에서. 목으로 간다 이러면 안 되지. 우리 배운 사람인데. 뭐 어디로 가요? 코에서. 이거 뭐예요? 몰라요? 기관. 코에서 기관지, 폐잖아요. 이건 중학교 때도 배운 거잖아. 근데 용어 뭐라고 바꾸는지 알아요? 이 기관이 숨관. 기관지는 숨관가지. 그 다음 이제 폐로 가서 어디로 가요? 폐가 이제 작은 포들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걸 뭐라 그래요? 폐포라고 하죠. 허파꽈리. 농담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2022 개정교육까지. 그리고 이 뿌리옥 박테리아잖아요. 뿌리옥 세균. 나는 너희한테는 기존 교육과정의 언어를 설명을 해야 되고 얘네들한테는 이제 나올 뻔하다가 다시 넣고 이제 새로운 용어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
어쨌든 이제 뿌력 박테리아의 작용이죠. 실수보죠. 이렇게. 어쨌든 정답은 5번입니다. 이거 말고도 용어가 참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네, 자 15번 이제 유전이네요. 자, 가는 새쌍.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것만 봐도 다인자구나. 다인자. 그 다음에 나는 EFG고요. 우열관계 그냥 대놓고 주어졌습니다. EFG 이렇게. 자, 그림은 남자 P의 정자에 들어있는. 그럼 뭐 일단 쓸까요? 한 가닥씩 이렇게 있죠. 한 가닥씩. 나머지 가닥도 채워줄 거예요. 그러면 두 가닥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 여자 Q의 유전자형 쓸까요? 먼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FG. 그리고 P와 Q는 가의 표현형이 서로 같다. 가는 대문자 개수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보면 자, 이 가에 대한 대문자 개수만 몇 개예요? 3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대문자가 3개니까 표현형이 같으려면 얘도 대문자가 3개가 돼야 돼. 그럼 여기 대문자 이미 3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머지는 소문자네요. 스몰 A, 스몰 B, 스몰 D 이렇게 채워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G니까 얘도 지금 채울 수 있는 거는 이건 채울 수 있어요. FG 이렇게. 그리고 라지 B, 스몰 B. 독립이니까 이건 그냥 쓰면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라지 A, 스몰 A가 어떻게 들어가냐가 이제 랜덤이겠죠.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 P와 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자식 A가 태어날 때 그 A가 유전자형이 가에 대해서 다 이형접합인 사람과 GG인 사람과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 그럼 이제 GG의 표현형이 무조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도 이제 채워집니다. G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거 먼저 좀 생각해 볼게. GG가 된다라는 거는 요 가닥과 요 가닥이 반드시 마주쳐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대문자가 3개가 나와야 돼요. GG이면서 대문자가 3개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확률은 요거에 대한 확률이랑 요거 다인자 독립은 다 같이 보라고 했죠. 다 같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네 자리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자리에 대한 확률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이형접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4승분의 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 곱하기 얘 GG 뭐 하는 거 있죠. GG하고 대문자 뭐 하는 거에 대한 확률이 둘이 곱해서 32분의 3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딱 봐도 몇 곱하기 몇으로 보여요? 자, 봐봐. 일단은 GG가 나오려면 무조건 확률이 얼마예요? 이건 4분의 1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4분의 1 곱하기 8분의 3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가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8분의 3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6이잖아. 여기 얼마? 6이에요. 6이라는 숫자 우리가 컨비네이션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4 컨비네이션 한 개 6이겠어요. 당연히. 2잖아요. 그 말은 여기서 대문자가 2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4개 중에 대문자 2개를 뽑는다가 6이니까 확률이 4 컨비네이션 2. 그럼 얘가 대문자가 하나란 소리잖아. 그럼 여기가 라지 A란 소리야. 됐네. 여기가 스몰 A. 끝이네. 끝이에요. 자, 그래서 A가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Q와 같을 확률.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구하는 거야. 얘는 뭐냐면 FG이면서, 그러니까 F죠. F땡이죠. F땡이면서 대문자가 3개일 확률을 찾아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좀 해볼게요. 자, 이거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냐면 항상 이렇게 다인자 중에 하나랑 복대립, 즉 이거 단일인자죠. 단일인자 다인자입니다. 같이 연관으로 나오면 단일인자 기준으로 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단일인자 기준으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이 뭐가 있는지를 보면 일단 이 땡이 나왔을 때는 요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를 만났을 때는 대문자가 하나고 얘를 만났을 때는 대문자가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문자가 하나나 2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F땡이 나오려면 경우의 수가 얘랑 얘가 나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일단 이렇게 되면 대문자가 빵개죠. 얘랑 얘가 만나면 이거에 대해서 대문자는 빵개잖아요. 근데 그 확률 자체는 4분의 1입니다. 그럼 우리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차피 F니까?
그리고 나서 요거에 대한 게 대문자가 세개 확률인 거를 구해야죠. 그럼 똑같이 가시면 돼. 전체 경우의 수 2의 4승, 즉 16분의 4 콤비네이션 3. 됐잖아요. 얼마예요? 그냥 4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정답은 왜 4분의 1이죠? Sorry.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얼마야? 4분의 1이 아니라 16분의 1. 16분의 1.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이제 16번. 역사 속으로 사라진 단원. 근수축. 근수축. 내 후배들은 이제 근수축은 안 배운단다. 너희가 교육과정에서 근수축을 배우는 마지막 세대가 됩니다. 짠. 뭐 항상 똑같죠? 문제. 유형은. 그래서 뭐 기억, 니은, 디귿. 똑같아요. 자, 그래서 뭐 T1, T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문제를 좀 써볼게요. 근데 이거 밑에 것까지 다 볼 필요도 딱히 없는데, 왜냐면 지금 A의 길이가 1.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T2일 때 1.6이면 당연히 T1일 때도 1.6이고요. 그러면 X에서 A를 빼면, 자, X에서 A를 빼면 전체에서 이거를 빼면 기억이 2개가 나와요. 그죠? 기억이 2개가 나오니까 기억의 길이가 나오거든요. 3.4 빼기 1.6을 2로 나누면 얼마야? 1.8이니까 나누면 0.9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를 가만히 쳐다보니까네. 봐봐. 디귿이 H대야. 그럼 지금 분자가 똑같잖아. 에? 분자가 똑같다고. 그러면 A 대 B라고 했으면, A와 B가 뭐 아니면 뭐래요? 문제에서도.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라며. 그러면은 A 대 B가 몇 대 몇이 돼야 돼? T1에서 A 대 B의 비율이 1대 3이 돼야 되잖아. 근데 봐봐요. 만약에 얘가 기억이고 얘가 니은이면 얘가 지금 T1일 때 기억이 0.9인데 그럼 얘가 2.7이나 돼요? 이거 말이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A 대 B가 이제 1대 3이 되려면 당연히 얘가 니은이고 얘가 기억이 돼서 얘가 0.9 기억이 그럼 얘가 0.3 이래야 조금 더 자연스럽고 당연히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니은이 나옵니다. 그럼 니은은 0.3 그리고 기억은 이제 B죠. 얘가 A고요. 다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기억 더하기 니은은 액틴의 절반이잖아. 이 길이는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그럼 액틴 전체의 길이는 2.4라는 얘기죠. 액틴 전체가 이제 얘 더하기 얘는 2.4가 돼야 된다는 얘기. 됐어요? 자, 이것도 볼래요? 빨리. 너희? 자, A와 B, 즉 기억과 니은의 길이가 어때요? 똑같아요. 근데 더한 값이 똑같다라니까. 그걸 반띵하면 얼마야? 0.6밖에 안 되죠. 그럼 변화량이 얼마가 돼요? 기억이 이렇게 감소한 거죠. 변화량은 한쪽당 0.3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 길이는 한쪽당 0.6 감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L은 얼마예요? 2.8. 끝. 자, 기억 맞죠? B는 기억이다. 그 다음에 니은 T1일 때 디귿의 길이는 H대 길이는 T2일 때 A. 잠깐만. A. 자, T1일 때 디귿의 길이를 안 썼네요. 얼마냐? 전체에서 기억 니은 2번 빼면 1.0이죠. 자, 이 1.0은 T2일 때 A의 길이보다 0.4 길다. 맞죠? 오케이. 자, T2일 때 Z1으로부터 Z2의 방향으로 거리가 4분의 1 L.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분의 1 L. 근데 그렇게 되면은 L이 2.8이니까 4분의 1 L은 얼마냐? 0.7이죠. 근데
그 T2일 때 기억의 길이가 0.6이란 말이야. 그럼 0.7은 얘를 넘어서잖아요. 이렇게 넘어서잖아. 그러니까 요게 니은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0.7이니까. 정답은 맞죠? 정답은 5번.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라스트 페이지. 4페이지. 먼저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두 개는 열성이고 하나는 우성이다. 가와 나는 모두 7번 염색체 있고 오케이 상연관. 다는 9번 염색체 있다. 또 다른 상이네요. 상밖에 없네. 뭐야 이게?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표로 만들어 볼게요. 가계도로. 부모 1, 2 성별 중요하지 않죠? 상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병을 표시해 보는 거예요. 자, 가 병 걸린 사람 누구야 하니까 아빠 M 기억. 저 1번. 그 다음에 나 병 걸린 사람 누구야? 아빠 빼고 다. 그 다음에 다 병 걸린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엄마 빼고 다.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색깔로 한번 이 표를 위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면 스몰 a 플러스 라지 b 플러스 라지 d의 값이 얘는 1. 그죠? 얘는 2. 이거래요. 요 값이. 맞아요? 어?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자, A입니다. A예요. 왜요? 잠깐만 저를 좀 볼래요? 이게 얘네들 다 셋이 더해서 1이라는 게 1, 0, 0, 0, 1, 0, 0, 0, 1 중에 하나죠 어차피. 그 말은 이 스몰 a는 어차피 하나 아니면 0개거든요. 그럼 스몰 a가 하나밖에 없으면 반드시 나머지 하나는 뭐가 돼야 돼? 라지 a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0이면요? 라지 a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이니까. 그럼 라지 a가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라지 a가 있는데 가 병이에요. 뭐야 그러면? 병이? 우성이죠. 근데 문자에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두 개가 열성이고 하나가 우성이래요. 공짜로 줬어요 그냥. 그러니까 나랑 다는 그냥 자동으로 우성이잖아. 아 열성이잖아. 미안해. 열성. 얘는 당연히 열성이고 당연히 다도 열성이죠. 이제 그냥 쓰면 돼요. 자, 이게 자녀 1번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태어난 자녀래요. 그러니까 뭐 유전자가 바뀌었대. 그러면 이제 2번이랑 부모를 기준으로 쓰면 되잖아. 근데 바뀌었어도 어차피 유전자 개수랑 염색체 개수는 정상이잖아. 바뀐 거일 뿐. 그거에 맞게 쓰면 되잖아요. 자, 기억부터 써볼까요? 엄마가 스몰 A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빠가 라지 A, 스몰 A죠. 왜냐면 얘가 이제 스몰 A가 돼야 되니까. 됐지? 그러면은 얘는 이제 라지 A, 스몰 A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제 엄마가 스몰 A를 주고요. 스몰 A가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그지? 왜냐면 그 기억에서 니은으로 바뀐 게 B래요. B. 라지 B랑 스몰 B 중에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니은도 표시를 해볼게요. 니은은 병인 사람을 표시를 하면 이제 스몰 B 이렇게 연관이잖아. 엄마가. 그럼 얘도 이제 스몰 B잖아요. 스몰 B. 그러면 스몰 A, 스몰 B 하나는 여기다가 줬죠? 자, 근데 지금 이건 돌연변이가 일어났으니까 아직 몰라. 그럼 이쪽을 볼게. 여기도 스몰 B. 그러면 이 스몰 A, 스몰 B는 하나는 엄마가 주고 스몰 A, 스몰 B 하나는 아빠가 줬어. 근데 아빠는 정상이니까 라지 A, 라지 B가 연관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라지 A, 라지 B를 이렇게 줘야 되는데 얘가 스몰 B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라지 B고요. 니은이 스몰 B.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쓰면 되네요, 이제. 자, 다들 이제 병인 사람. 스몰 D. 얘도 이제 스몰 D. 얘도 스몰 D. 그럼 엄마는 라지 D, 스몰 D. 뭐 끝났네요. 자, 기억하는 음성이다, 맞죠? 니은은 라지 B가 아니라 스몰 B가 돼야 되고요. 자녀 2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한테서 가에서 다까지 중에 다만 발현될 확률.
다만 발현된다라는 거는 요렇게잖아. 스몰 a, 라지 b, 스몰 d의 확률이 나와야 됩니다. 스몰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d가 나와야 가와 나는 정상인데 다가 병인 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엄빠를 보면은 라지 a 나오면 안 됩니다. 야, 그러면 스몰 a랑 라지 b가 같이 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지 않아요? 라지 a가 나와버리면 안 되니까. 0이지 뭐.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18번. 자, 이거 숫자가 나와 있고, 뭐 방향구 숫자 나와 있으면, 뭐 상대밀도, 수를 이용해서 상대밀도부터 먼저 해볼까요? 아니다, 이쪽에 따로 쓸게. 자, 일단 출현한 방향구 수. 출방. 이거 그냥 단순한 뭐 그냥 저기 숫자 계산이죠. 상대피도 좀 끝에 쓸게요. 퍼센트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죠. 이거 이제 채워보자. 이거 먼저 채울까요? 그래야 중요치를 보니까. 자, 일단 전체 숫자가 몇 마리야? 200마리. 200마리 중에 50마리, 25%. 그죠? 그럼 얘도 25%. 그죠? 얘는 그럼 35%. 얘는 15%. 됐고요. 상대 빈도도 채워보시면은 전체 더한 거분의 이거 곱하기 100이니까 125네요, 전체가. 125분의 35. 얼마냐? 125분의 35. 125분의 35. 쉬운 거 하자. 125분의 25. 얼마야? 20%. 그죠? 5분의 4를 곱하면 돼. 5분의 4. 24. 5분의 4를 곱하면 28. 28. 됐다. 자, 그럼 이제 중요치가 나오죠? 얘 세 개를 다 더하면 중요치니까. 그럼 중요치. 얘가 지금 나와 있는 게, 문제에 나와 있는 게 얘가 65래요. 그러면은 당연히 얘가 얘 더해서 65니까 요거 얼마예요? 20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 다 더해서 100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얼마가 나와야 돼요? 여기가? 28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끝났네요. 자, 기억은 20이 나왔고요. 니은 A의 상대밀도 값은 D의 상대 빈도 값보다 작다. 아니요, 큰데요. 자, 우점종은 누구니? 더했을 때 제일 큰 거 빨리 이렇게 눈 어림으로 대충 이렇게 보면 누가 제일 커요? 쳐다봐. 누가 제일 커? 이 중에 얘가 제일 크고, 얘네 둘이 이제 후보.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되게 크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죠. B 이렇게 됐죠. 정답은 3번. 뭐 계산하고 있어. 뭐를 빨리빨리 하면 되지. 자, 19번. 사람의 요즘. 어머? 말도 안 되는 가계도가 나올 뻔했네. 네, 이거 뭐 항상 하던 거 아시죠? 뭐 가는 라지 H와 스몰 H 이렇게 됐고, 나는 나 없네요. 나가 없는데 그냥 혈액형이랑 연관돼 있다라고만 나왔어요. 오케이, 그래. 자, 좋습니다. 그럼 가 병 걸린 사람 뭐 표시해보면 이렇게 색칠만 할게요. 짜란. 그럼 이제 이것도 우열관계 나오잖아. 갑툭튀가 정상이니까 정상이 열성, 병이 우성 이렇게 나왔고요. 그럼 이거부터 표시해볼까요? 그럼 스몰 h니까 라지 h 스몰 h 이렇게 나오고요. 스몰 h니까
라지 H, 스몰 h. 라지 H 땡, 스몰 h, 스몰 h. 그럼 스몰 h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힌트 보겠습니다. 자, A, B, 3, 4. 여기네요. 이렇게. A, B, 3, 4. 라지 H 양과 스몰 H 양이었대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라지 H와 스몰 H가 같으려면 더 이상 스몰 H가 들어가면 안 되지 않냐? 스몰 H가 이미 4개인데 전체가 8개고 이거 다 찾아줘. 라지 H, 라지 H, 라지 H 됐고요. A, B, 3, 6. A, B, 3, 6의 혈액형은 다르다. 오케이, 잠깐 넘어가고. 그 다음에 A와 4의 ABO식 혈액형, 이것도 이제 혈액형을 쓴 다음에 가야겠네요. 혈액형을 이제 나와 있는 걸 위주로 씁니다. O형이죠. 그러니까 O. 그럼 O를 여기다가 올려. 근데 이제 B형, A형이니까 이게 얘가 B고 얘가 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스몰 h 하나 여기다 물려주죠. 얘가 B형이거든요. 그럼 이제 스몰 h에 B가 달려있고 그 스몰 h B가 여기서 왔지. 됐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쓰고 나서 이제 봐야 돼요. A, B, 3, 6의 혈액형은 다르다. 근데 지금 A, B, 3, 6 중에 얘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남은 애가 A형, B형, AB형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잖아. A, B형 사이에서 AB형이 태어날 수도 있고. 그잖아. 뭐 A와 AB형 사이에서 B형이 태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 이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무조건. 그 다음에 뭐 BO와 AB 사이에서 AO가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경우의 수가 3개나 돼요. 자, 그러면 다른 힌트를 봐야 되겠죠. 네. 자, A와 4의 혈액형은 서로 같다. A와 4의 혈액형은 서로 같고 이렇게 B와 5의 혈액형은 서로 같다. B와 5번의 혈액형은 서로 같다. 이게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가능한 게. 지금? 응? A와 4가 같고, B와 5가 같고, 그 다음에 5번의 유전자형은 이형 접합이다. 이형 접합이다. 그럼 AB 아니면 B5잖아요. AB 아니면 B5고, 그럼 얘가 이제 AB 아니면 B5니까 다 되네, 또. 그죠? AB 아니면 B5. 대충, 찍어 맞춰야 되나? 그냥 해볼까요? 뭐가 될지 해보는 게 제일 빠르려나? 더 이상 힌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세 가지가 다 되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해봐야죠. 되는 걸 찾아봐야지. 만약에 얘가 스몰 HB가 어디서 왔냐? 뭐 여기서 왔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이제 BB니까 가능한 조합이, 그래도 또 2개네. 이렇게. 경우의 수가. 그래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보자. 얘가 B고, 얘 A형, B형. 그러니까 가장 빨리 해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아. A형, B형이죠. 예를 들어. 그럼 이제 요거 스몰 h를 주면 이렇게 A, B형이 됩니다. 그럼 이제 A, B, 3번은 요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거 첫 번째 거.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얘가 이제 얘랑 혈액형이 같으려면은 얘도 무조건 A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엄마한테 스몰 h를 못 받았는데 A가 되려면 당연히 여기 그냥 A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A를 받고
여기에서는 5를 받을 수밖에 없죠. B형인 아빠한테 A가 있을 리는 없으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5가 됩니다. 그럼 얘도 B형이 돼야 되니까 이 라지 H를 여기서 받아야 되는 거죠. 스몰 h를 여기서 받았으면 라지 h를 여기서 받아야 돼요. 그러면 A, B형이 됩니다. 그럼 둘이 달라요. 안 되네.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해보는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요것도 이제 아니고 이렇게 됐죠. 두 번째가 맞는지를 볼게요. 요게 맞는가 또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B 그대로 올려주고 그럼 AB로 이제 잡아주고요.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둘 다 받는 게 가능하고. 그렇지? 그럼 여기서 이제 B를 받고. 그럼 요렇게 이제 B가 되는 거는 요거죠? 요게 안 되고 요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B5가 돼야 되고 이 스몰 h를 여기서 받은 거. 요렇게. 그리고 얘는 A형이고. 가능하지. 그 다음에 이렇게 받으면 어때요? 라지 H를 이렇게. 그러면 둘이 혈액형 같죠? 세 개 혈액형 다 다르고 이렇게 혈액형 같고 다 만족하네요. 해보는 게 제일 빠르네요. 해보는 게. 다 했네요. 자, 기억 A와 B에서 모두 가가 발현되었다. 라지 H니까 발현됐습니다. 니은 3번의 혈액형은 B형이다. 맞죠? 이 가교대 구성원 중에 ABO식 혈액형의 유전자형이 모두 동형접합인 사람, 가와 ABO식이 모두 동형접합인 사람 얘밖에 없는데? 한 명? 얘도 있네요. 두 명이죠. 맞네요.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여기다 쓸까요? 마지막 20번. 혈중 항인 호르몬의 농도가 나와 있습니다. 항이 호르몬의 농도가 높으면 재흡수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물을 재흡수를 많이 한다라는 거는 오줌이 진해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오줌의 삼투압이 얘는 더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잖아요. 그죠? 오줌의 삼투압이 낮은 게 물이 많은 거예요. 왜 물이 오줌에 많아요? 물을 재흡수를 안 했으니까 오줌으로 물이 많이 나갔지. 물에 재흡수를 안 했으니까 오줌으로 물이 많이 나갔고 오줌으로 나갈 물을 재흡수를 많이 했으니까 오줌이 진해진 거겠죠. 끝이네요. 자, 기억 뇌하수체 후엽에서 얘가 분비되는 거 맞고 기억.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다. 틀렸죠. B가 큽니다. 그 다음에 수분 재흡수량, 그게 이거잖아. 수분 재흡수량이 이거죠. 그러니까 A일 때보다 B일 때가 더 많은 거죠. 틀렸지. 정답은 1번. 됐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